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신 사장님들, 여러분들 최초의 국내 거래소인 뭐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코빗, 빗썸 등에 상장을 할 때 상당한 액수의 현금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보증금 명목으로요. 문제는 여러분들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즉 상장이 폐지될 때 이 보증금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가? 근본에 저희가 단체 소송 통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쪽으로 좀 끌어내보려고 합니다.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서 돌려주라 라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자, 이 부분 관해서 소송 참여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또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상장이 폐지될 때 이 보증금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은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가 법적으로 이거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사무를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내가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 한 번씩 부탁드리고자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계약서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일 보여드리는 계약서는 코인원 계약서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2조를 한번 봐볼게요. 2조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팀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회사 요청 시에 언제든지 프로젝트 팀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조 한번 봐볼게요. 5조에는 프로젝트 팀은 회사가 프로젝트 팀에 대한 통지 없이 대상 암호화폐 상장을 중단, 보류, 폐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러분들 막대한 보증금 내고 하고 똑같이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상장을 시켜놨는데 요 계약서를 보게 되면 회사는 아무런 통지 없이 이렇게 상장을 폐지해도 우리 코인 발행 업체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6조 한번 볼게요. 보증금의 지급 등 프로젝트 팀은 언제까지 회사에게 본 합의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2항에 보게 되면 본조의 보증금은 프로젝트 팀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하고 한 푼도 보증금 못 받으셨을 거고요. 자, 13조 한번 볼게요. 더 가관도 아닙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1항에서는 회사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프로젝트 팀은 회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회사가 의무를 위반해서 프로젝트 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프로젝트 팀은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사항이. 자, 2항 볼게요. 프로젝트 팀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프로젝트 팀은 회사,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반대로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죠. 자, 그리고 14조 제 3항 봐볼게요. 14조는 면책 규정이네요. 면책이라고 써져 있고 회사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코인원 거래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회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경우 프로젝트 팀은 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 그렇다 그러면 회사의 사정으로서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큰 거래 부분에서 손해가 났어요. 자, 이 경우에도 회사 측의 책임이 있는데 회사 측의 책임은 언제나 면제하고 이에 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평의 원칙에서 저는 맞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이 듭니다. 자, 그리고 16조도 한번 봐볼게요. 6항에 보면 윤리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팀이 본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항의 서약 사실이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 각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팀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즉시 해지, 상장 폐지, 보증금의 전액 몰취, 형사 고발. 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프로젝트 팀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의 정도 그리고 동기, 유인 등등을 각각을 고려해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인 교섭 조건을 정해가지고 불이익을 정해야지 일방 당사자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처분 역시도 즉시 해지, 상장 폐지, 보증금 전액 몰취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일반 계약 당사자한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상 좀 타당성을, 공평성을 상실한 계약 같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다퉈보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이게 약관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약관은 우리 법원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한번 살펴볼게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코인원이나 업비트, 코빗 같은 데서 미리 이런 상장 동의서 형식을 만들어 두죠. 그리고 상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들이 오게 되면 이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6조 한번 볼게요.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보증금이 몰취가 된다. 잘못한 정도에 비례하지 않고 일체의 경우에 보증금이 몰취가 되고 여하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통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코인 발행업체나 토큰 발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발행업체 측에서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겠죠.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자, 면책 조항의 금지네요. 아까 봤죠? 여기 2호 봐볼게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아까 우리가 계약서 봤는데 손해배상의 경우에 회사는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고 코인 발행업체는 언제나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봐볼게요. 제9조.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여기 보증금의 지급 조항에서는 이 항에서 본조의 보증금은 프로젝트 팀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즉 냈던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거고 아까 16조에서도 봤듯이 보증금의 전액 몰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상장 폐지하면서 지금 이 업체에서 보증금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해지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해지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 보증금 몰취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유지해야 되고 그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해제를 굉장히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본인한테 이 업체에 코인을 상장시켜 놓은 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상장 수수료 들어오는 것도 적으니까 퇴출시켜 버리고 우리는 보증금 몰취해 버리면 되네. 상대방 거래소로 하여금은 아주 해제권 행사를 쉽게 만들고 코인 발행업체로 하여금은 해제권 행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조항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또 봐볼게요. 법조항을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여러분들 보증금이 뭐예요? 스케이트 타러 가서 스케이트 빌리면서 보증금 내요. 그리고 집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내요. 그것은 혹시나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히면 그 보증금에서 깔아. 그리고 내가 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걸어 놓는 것이고 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써놓고 이걸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약관법은 3장에서 약관의 규제,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17조에 의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 약관 등의 삭제, 수정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과태료 처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약관은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시정 권고와 지시에 따라서 이건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굳이 약관법을 안 따르더라도 일반 민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다퉈볼 만합니다. 그 법리 아시죠? 집을 산 매수인이 통상적으로 계약금으로 어느 정도를 다냐? 10% 정도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10%를 넘어서 뭐 20%나 25%를 냈다. 근데 추가적으로 중도금을 못 내고 잔금을 못 내가지고 계약 해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계약금 몰취 당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10%까지는 합리적인 범위라고 인정하되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과하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데 법적 성격상 그것이 과하다고 해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해서 다시 그 초과되는 부분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이거는 임차인 측에 돌려줘라 또는 매수인 측에 돌려줘라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보증금이고 계약금과 성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근본에 저희가 단체소송 통해서 이 문제를 수명 위쪽으로 좀 끌어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선례들이 없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도 없고 이 부분을 다퉈가지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유권 해석 기관까지 분쟁이 이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분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내 권리를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처음 가는 길도 가서 위험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래 지원 종료가 되면 즉 상장 폐지를 당해서 내가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낸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거 심히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이거는 코인 발행업체나 토큰 발행업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서 돌려주라 라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자, 이 부분 관해서 소송 참여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또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